오늘 새벽 5시 45분경이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38km 떨어진 해역에서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가 또라고 말씀드린 건 지난 금요일에도 동해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동해 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강희 교수님이십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 있었던 지진부터 여쭐게요. 이 바닷속에서 왜 지진이 났던 거죠? 일단 그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밑에 네.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육지에뿐만이 아니라 바다에도 해저에도 여러 지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 우리 동해안에는 음. 그 동해안을 따라서 바다 쪽으로 가면서 네. 남북으로 길게 이제 단층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어떤 단층들은 뭐 길이가 한 140km 이상 되는 그런 흑호 단층이나 네. 울릉 단층 것들이 있고 네네. 이 단층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지진 에너지가 오늘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이 됐다, 방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진 규모가 3.8이더라고요. 이 3.8이면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규모가 3.8 정도 되면 이제 네.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느끼기는 하지만 네. 이게 피해를 유발할 정도로 큰 지진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도대체 얼마나 큰 면적이 뭐 찢어졌냐, 단층 파열이 생겼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원으로 치면은 반경이 한 500m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네. 뭐 정사각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900m 정도 되는 한 변의 길이가 한 900m 정도 되는 네. 사각형 면적이 한꺼번에 찢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이 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남북으로 뭐 길이가 140km 이상 되는 이런 단층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역이기 네. 때문에 네네. 뭐 이것보다 더 큰 지진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뭐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 뭐 이 지역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도 이 지역에서는 규모 5.2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꽤 컸네요. 규모 5.2면. 그렇죠. 네네. 규모 5.2 정도 되면 작은 지진은 아니죠. 네네. 이렇게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뭐 이렇게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해저의 단층이 있다라고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이런 단층에서 뭐 지진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이 지역에서 어떤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특히 오늘 발생한 지진 그리고 지난주에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네.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네. 단층이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네네. 지진이 워낙 깊은 곳에서 발생했으니까 별 영향이 없었지만 아주 얕은 곳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네. 뭐 이 지진들이 지진 해일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내습한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지진 해일이 우리 동해안을 덮칠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응들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자꾸 같은 데서 지진이 크든 작든 계속 발생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예.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쓰나미 결과적으로 이제 바닷물이 육지를 덮치는 방금 말씀하신 그 쓰나미가 무서운 건데 이건 보통 어느 정도 규모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쓰나미를 일으키는 지진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네. 일단 그 해저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들이죠. 위아래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물을 들었다 놔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다에서 역단층성 위아래로 움직이는 단층 운동을 하는 그런 지진들이 위험한 단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큰 지진이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하면 별 영향이 없는데 아, 얕은 곳에서 작은 지진이 일어났더라도 네, 수직으로 변위를 발생시키는 지진이 발생하면 네, 지진 해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네, 뭐 규모가 6 정도 되는 지진만 발생해도 쓰나미가 그러니까 규모가 6 정도 되는 지진이 얕은 바다에서 발생한 그 해저면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면 네, 수직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그 네, 수직으로 만들어진 변이 때문에 네,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저는 뭐 보통 한 6.5, 6.7 정도 되면 네.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어딘가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저 그렇죠. 예, 깊은 데서 했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예, 그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요, 교수님 그 예, 동해 해역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당시 그렇습니다. 예, 예. 규모가 4.3, 오늘보다 규모가 더 컸는데요. 자꾸 이 경남 울진, 동해 음. 이 지진 나는 이유가 같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 지역적으로 보고 시간적으로 보면 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이제 서로 관련이 있는 거 네, 아니냐라는 이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네, 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올해 2월 달에 발생한 지진 그리고 음,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지진 그리고 오늘 네, 아침에 발생한 지진까지 네, 모두 네, 후보단층과 울릉단층을 따라서 네, 발생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이게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뭐 비슷한 시기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네. 뭐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장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이 기억하는 여러 가지 지진이 있지만 2017년 포항 지진을 아무래도 지금까지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때는 그렇죠. 예, 내륙이었고요. 당시 예. 원인이 지열 발전소 영향 때문이다.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의견을 내셨고 얼마 전에 정부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단층의 움직임 때문이라면 지역 발전소와 이번에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일단 거의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지진과 지진 간의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아, 예를 들면 지난번 이제 정부 조사단 발표회 할 때 보면 네.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네. 그 규모 5.8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음, 어, 그 논쟁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줬는데 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경주 지진이 큰 지진이었지만 네. 포항까지 거리가 한 40km 정도 된다. 경주하고 그래서 포항까지. 네. 40km라는 먼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경주 지진이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아주 작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뭐 요번에 발생한 지진과 포항 지진까지는 한 100km 이상 거리가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뭐 규모도 작았고 거리도 멀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미비했을 것이다, 거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진이 잦으면 이러다가 혹시 대지진 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일본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주변국들에서 발생을 실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인터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쓰나미가 생길 정도의 큰 지진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질문하신 거에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네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 해일이 유발된 적은 없는지 이런 자료들을 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지진, 네. 쓰나미를 일으킬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단층에 많은 에너지가 쌓여야 되고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 음. 1643년에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6.7 이상 되는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일어났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1600 그리고 언제요? 1643년, 1643년이요. 예, 네. 그게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1681년에 강원도 양양에서도 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크군요. 이게 네.
예, 아주 큰 지진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400년, 500년 된 지진이어서 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진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발생하는 지진들을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역사 지진 기록을 보면 뭐 우리나라 동해 해역에서 이렇게 6.7 이상 되는 지진들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지진 해일을 유발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는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참 자연 재해 앞에서 대비를 여쭙는 게 참 어렵긴 한데 그 정부가 미리 좀 손을 쓸 부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뭐 이제 그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동해안에는 뭐 후포 단층, 울룬 단층 이런 큰 단층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단층들이 밝혀지게 된 계기는 뭐 개인 연구자들이 네. 이 지역에 대한 해악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되는 단층들이 있더라. 그 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층이 이름을 주어졌는데 네. 사실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해저에 있는 단층, 해저 지진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름 없는 단층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렇죠. 네. 특히 뭐 이제 16년에 경주에서 지진 발생하고 네. 17년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네. 육지에서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단층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해저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네. 연구는 많이 부족해요. 물론 뭐 기상청이나 네. 해양수산부에서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네. 해저에서의 이런 조사들은 해저에서의 단층 조사, 지진 관측 업무들은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연구비가 네.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교수님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미니로 박정섭 님이 보내주셨는데 혹시 지진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0890 님도 같은 질문 주셨어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백두산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아주 네. 큰 재앙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네. 지금 발생하는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백두산 화산 활동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